이태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공지가 돼 있는데 이걸 만들었군요.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랑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학수가 적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랑 부교재 내는 건 작년과 같고요. 차이점은 작년에는 올림푸스라고 하는 EBS 교재가 또 했는데 올해는 1, 2, 3학년 전부 다 정확하게는 1, 2학년들은 전부 다 학교 자체 교재로 나와요. 근데 내용은 올림푸스랑 똑같습니다. 겨울에 저희는 좀 미리 빨리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로 돼 있는 그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적은 분량에 쉽게 내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그 총평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중상이라고 해놨지만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막 정말 중상이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시험지 내에서 학생들이 봤을 때 중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중간 정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학이 한 절반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향입니다. 문학이 절반이고 문학이 아닌 비문학이 문법 포함해서 나머지 절반이 나옵니다. 소설문학도 나왔는데 특히 시보다는 좀 더 쉽게 나왔다 정도. 그 다음에 화법이 이제 작년에 안 들어갔었는데 올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히 어려운 건 아니었고 중간 정도의 서술형 문제를 배점했다. 하지만 난도는 무난하다. 원래는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기본 100점 정도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부교재에서 주로 내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독서가 없기 때문에 부교재를 내는데 부교재 자체가 내용이 심도 깊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분량이 좀 있었는데 학교에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 얘기도 좀 이따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이 사실은 어렵게 내야 되는데 문법이 어렵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문법 굳이 하나 정도, 한 문제 정도는 좀 난도가 있었다 빼고는 나머지도 좀 평이한 난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봤지만 중간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 영역 골고루 출제했다. 새로운 교과 과정 때문에 이제 화법과 언어라고 해서 새로 좀 출제가 된 부분이 있다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간담회를 하게 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선생님들이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직 중학교에서 올라온 상태 그리고 겨울 때 좀 공부를 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어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시험 직전에 조금 벼락치기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예상했던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일부 중학교에서는 서술형 대비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는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의외로 점수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저희 반에 단톡방이 있는데 학생이 시험 끝나자마자 단톡방에 시험 너무 쉬웠다며 다 맞았다고 그렇게 올려놓고 한 2-3시간 뒤에 단톡방인 걸 착각하고 이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문자 와서 좀 죄송해요 단톡방인지 몰랐어요 하고 삭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애들도 봤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에서 채점할 때 애들이 다 알거든요. 시험 난도가 좀 쉬웠다. 근데 자기가 점수가 나왔는데 중학교 때 그래도 다 90 이상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 80점 나오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도 얘기 못했다는 친구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다 맞은 친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얕봤다가 틀린 친구 있는데 이게 서울예고 특징이에요.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요.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1학년 때는 예.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아, 그게 영혼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고생했다. 뭐 이 정도면 사실은 아이들도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입결이 꽤 좋았습니다. 8명이 고3이었고 사실은 내신까지만 해주고 저도 일정이 좀 많아서 했는데 대다수가 저한테 최소 2년, 3년 배웠던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한 김에 이제 수능까지 같이 해줄게 해서 같이 했었는데 또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해준 덕분에 8명 중에서 2명이 서울대 가고 또 2명이 고대를 가고 1명이 연대 경영 가고 제일 못 간 친구가 한양대 정도예요. 그리고 1명이 재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한양대 간 친구는요 이번에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반수한답니다. 왜냐면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수능을 너무 잘 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1학년 때부터 봤는데 고대가 꿈이었던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친구들 경향성이나 서울예고의 특성을 좀 보면 아이들이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예고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칭찬에 약해요. 네, 근데 칭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꾹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다소 설득력이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적을 하거나 경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1학년 애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뭐냐면 생각보다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부모님 상담하다가 들었는데 매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면 생기부의 기록이 잘 된다는 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도 나도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좀 소극적인 친구들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켜만 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모습들을. 근데 아이들은 이제 좀 적극적인 친구들은 가서 질문을 하는데 마땅히 궁금하지 않아요. 이건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상대적으로 아직 되게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그게 지금 현재 서울예고 1학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그거와 상관없이 뭐 활발한 친구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면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서울예고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건 서울예고만 그런 게 아니고요. 특목고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전학이나 자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략이 아니라 회피거나 외면이면 안 되거든요. 예.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지원하고 이제 응원하지만 그게 회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학교에서 자꾸 자존감이 내려가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그 시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와 결이 맞는 친구들과 또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형성하게 되면서 스스로 좀 적응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믿고 응원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고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특목고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낀 건데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만 서바이벌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메라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실제 객관적 실력에 비해서 입결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20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도 N수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서울예고 졸업생들도 옵니다. 예, 재수하러 옵니다. 근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할 게 많아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내신만 하는 것도 숨차고 버겁습니다. 예. 그래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병행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학종이나 이런 수시에서 잘 성과가 안 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재수하게 되는데 그럼 금방 몰라요. 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고 경쟁력도 있습니다. 대신 객관적 전력은 좀 약한 편입니다만 입결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예고 처음 지원했을 때 그리고 어찌했든 간에 합격하길 바랬고 그리고 합격을 했고
그리고 기뻐했고, 남들 그 시간에 진짜 7레를 8레를 놀았거든요. 남들 놀 때 준비 많이 했거든요. 긴장하고, 예, 도전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보상이 3년 뒤에 오는데, 학생들은 또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아무래도 좀 멀리 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너무나 감성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입시할 때는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파편화된 시대이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다 알아듣고 있다라고 또 알아들었어도 그게 집에서까지 유지가 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대1로 밀착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1대1로 밀착하는 수업 시간 중에서 일부분을 반드시 할애해서 아이들과 1대1 교감하면 그것이 훨씬 더 빨리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는 몰라도 고민을 해야 돼요. 시간을 좀 줘야 되고요. 해설지 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시간에서 계속 유도하게 가는 질문을 해가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요. 이번 기말고사 때 문법이 맞춤법이에요. 그냥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법에 나온 거에 한 3.5배 정도 암기량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맞춤법이라는 게 교과서에서만 내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길 가다가 광고지나 간판만 보고도 이거 맞춤법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막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학생이 더 혼란스러워요. 철저하게 교과서 내에서 교과서에 한해서 맞춤법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선을 밖에다 돌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들의 언어는 되게 빨리 변하고 있지만 문법은 되게 보수적이어서 안 변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큰 개념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사례는 잘 안 들어주거든요. 네, 학생들은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서 자꾸 새로운 사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적응하기 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데 문법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바로 묻는 게 나아요. 예.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면 바로 묻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문법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지 혼자 고민하고 붙잡고 있거나 또는 뭐 외부에서 어떤 단어를 봤는데 이게 맞춤법상 맞나 틀리나 이걸 고민하다 보면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판단 못 내린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거는 안 나온다 선을 해주면 선생님이 책임질게 이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요. 예, 이거는 선생님 책임질게 요건 안 나와 신경 쓰지 말고 요거 더 신경 써 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면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 2학기 전부 다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법의 비중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1학기 때 지금 중간고사가 너무 쉽다 보니까 기말고사는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어렵게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법에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문법 문제를. 서울에는 전통적으로 문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서술형을 좀 어렵게 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문항수 늘릴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평균 점수가 88, 9인가 그랬어요. 평균이. 그래서 엄청 문제가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 순수가 문항수 늘리기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 푸는 애들이 생기겠죠. 네. 보자마자 바로 즉답이 나와야 되는데 고민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특히나 실력이 좋은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만점 받아서도 제가 시험지를 이제 받아서 보거든요. 보는데 만점 받은 친구 중에서 좋은 습관인 친구들이 있어요. 풀고 시간이 남으니까 고민된 문제도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적습니다. 자기 생각. 좋은 습관이긴 해요. 근데 그건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교정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100점이 나왔어도. 그러니까 100점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부분은 아니고요. 시험기 때문에 100점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난도를 좀 더 높이면 거기에서 좀 이탈하는 친구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법 부분과 서술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서술형 아이들 교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술형 보면은 스시오라고 나오잖아요. 조건이 충족해서 스시오를 보면 키워드만 적습니다.
그 채점하고 맞으면 돼요. 예. 또는 채점해가지고 나머지 일을 잡고요. 근데 이번에도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평균이 높다 보니까 학교에서 서술형 감점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예전에 심할 때는요, 마침표 안 찍었다고 감점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문장형으로 서술하시고 했기 때문에 뭐뭐 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뭐뭐 임이라고 끝나서 틀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점수는 선생님 재량이기 때문에 아예 틀리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좀 점수 깎는 정도지만. 그래서 서술형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글쓰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과 그것을 써내려가는 것, 그리고 시간 안에 써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알고 있어도 놓치는 것들이 많죠. 그걸 좀 신경 써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분명 성적을 오릅니다. 예, 올라갔을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안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생기부 기록상 성장하는 아이의 특징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와 관련됐을 때는 그 과목 내신은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꽤 많이 봅니다. 점수에 실질적으로 정량평가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의 발전형, 그리고 발전도 얼마의 시기 만에 발전을 하고 그걸 유지하는 힘까지 갖고 있는가, 이것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대학별로 서울여고에서 뽑는 인원들이 대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은 어느 대학 정도 쓸 수 있겠다도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지표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평균 수시로 7명 보냈다. 많아야 9명, 적으면 5명. 이런 정도 선에서 친구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죠. 3학년 때 되면. 근데 이제 안 되는데 자꾸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선생님들은 거기서 말을 못하긴 해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인원이 보통 최대 인원이 9명인데 지금 네가 봤을 때 경쟁력이 지원자들 중에서 한 11번씩 된다. 이런 얘기를 차마 못 하시더라고요. 네, 현장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요. 응원은 하되 현실은 알려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입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이번에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많이 배우고 깨닫고 했었을 겁니다. 아, 중학교 때랑 다르구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일찍 시작하자. 네. 그런 걸로 제가 조금 더 유도해보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성적 얘기를 좀 많이 하던가요? 점점 얘기 안 할 텐데요. 지금 얘기하면은, 아직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너무 이제 좋아해서 부모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얘기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가끔, 일단 사과부터 엄청 합니다. 실수했고요. 다 알았는데 너무 쉬웠는데 하다가 그래서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점이요? 그래서 수고했어. 근데 틀린 문제 좀 사진 찍어서 보내줘봐. 하고 얘기를 좀 더 하거든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애들이 점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로 자꾸 일희일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험지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하면요. 다음번에 뭘 해야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좀 돌려지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혹시 성적표 나오더라도 기말고사에 또 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좀 더 응원의 말씀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수업은 토요일날 12시에 클리닉을 시작하고요. 12시 반부터는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데 클리닉 시간에는 보통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과제라든지 과제 점검, 그 다음에 숙제를 이제 다 같이 하면 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1대1로 학생들 개인 과제를 좀 내줍니다. 개인 과제를 내줘서 그 개인 과제를 이제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그걸 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 들어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잠깐 쉰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기말고사 대비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부교재가 있거든요. 부교재가 학교에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인가 예, 그 시험지 종이 나오잖아요. 알림 종이. 그 공지 떴을 때 그때 주로 얘기해주고 정확하게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그건 다 미리 다 해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알려주고 그때부터 대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교재가 있는데 나머지 절반이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입니다. 그럼 3학년들 같은 경우나 2학년들은 시험범위 나왔어요. 네, 1학년도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뭐 예상되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극문학하고 그다음에 수필문학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문법 맞춤법 그다음 나머지가 부교재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학교에서는 재량이니까요. 3학년들은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교재를 공부 좀 미리 시키십시오. 학교진도 어차피 느립니다. 학교진도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부교재만 미리 아마 그 5회부터일 거예요. 네, 5번째 모의고사부터 나머지 끝까지가 시험 범위 들어갈 테니까 미리 좀 풀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